11월 9일 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이 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 6개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2년 6개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졌고 정말 많은 국민들의 희망 속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법치와 공정, 또 문재인 정권을 교체했다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이 지나고 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가 무너졌다. 아니다. 다시 20%를 회복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이런 속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이 지지율이 갈 데가 없다. 민주당, 과거의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믿지 못하는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선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건 지금 진영의 정치, 진영을 떠나서 이재명은 불법을 저지른 비리 혐의자다. 좌다 우다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서 이재명은 범법자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자범입니다. 이런 이재명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이 자기는 보수다, 자기는 실용적 보수다 이러고 있는데 보수든 뭐든 이재명은 범법자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도,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지 않아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여러 가지 의견은 있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윤한캠이고 당정 원팀이다.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길이 험난합니다. 정치가 또 정치 평론이 어려운 것은 이 국민들의 민심이 그만큼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이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소위 전광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야기를 했죠. 야구 선수가 야구를 열심히 하면 되지 전광판을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말 뜻은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지지율은 민심은 언제나 움직이는 것이어서 이 정치를 열심히 잘하면, 선수가 경기를 열심히 잘하면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읽히고 또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광판에 그렇게 매달리지는 않겠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여론조사도 있고 여론 조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또 전체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광판을 보지 않으면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정치 평론을 하면서 전략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민심도 있고 저도 송은재 TV에 많은 시청자분들의 또 댓글도 있고 또 저를 비판하시는 것도 있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같이 가면 참 좋은 일인데 같이 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만 잘하면, 국정 운영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광판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전광판을 봐야 하는 이유는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정치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는 정말 민심에 다가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웃을 때 같이 웃고, 국민들이 슬퍼할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답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은 특히 또 이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옳다, 한동훈 대표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많이 뭐 갈등도 빚고 있지만 결국은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심은 그때그때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싫다, 좋다, 틀렸다, 바르다, 빵점이다, 100점이다. 그때그때 다 판단을 내리지만 전체적으로 이기는 정치, 이기는 선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결국은 외면합니다. 정치를 잘하라는 요구도 있고 정치를 이기는 정치를 하라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구가 같이 갈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 범죄자 이재명과 개딸들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어차피 이판사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은 그때그때 출렁이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뭐 전략을 세운다라고 해서 무슨 속임수를 쓰고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또 정치는 분명히 여야 상대가 있습니다. 이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는 정치를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게 지지율로 상승작용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경기든 이 전략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2년 6개월의 윤석열 정부 가장 큰 것은 법치였습니다. 법치 그 다음 개혁이었습니다. 법치와 정치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이유고 정권 교체의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박빙의 승부로 이재명을 제압하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뭐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 몫을 다 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개혁을 추진했지만 사사건건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제대로 개혁이 추진되지를 못했습니다. 정권 초반에 이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은 또 국회를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문 2조 심판입니다. 사법 처리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왔습니다. 그 많은 재판 지연을 뚫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 15일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조국은 다음 달, 이번 달 뭐 대법원 판결만 있으면 구속이 됩니다. 문제는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사법 처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수사만 하고 많은 수사들이 문재인 앞에서 다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 검찰 수사를 이 국면 전환용으로 국민들의 이 시선을 돌리고 이 지지율을 제고시키는 그런 전환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어야 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함께 수사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는 정무적인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제대로 사법 처리했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사법 처리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이 책임이 이원석에게 있느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현직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게 검찰의 수사가 갈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시하지도 않겠지만 윤 대통령이 문재인과 문재인 가족에 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부했다면
그건 정말 뭐 심각한 갈등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라는 셈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교체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맞물렸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모든 것은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원석과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날아갔습니다.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발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1년여 전부터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수사, 기소가 필요하다. 이래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역시 대통령실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고 소환하고 기소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어차피 여야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이대로 가면 구속입니다. 이재명은 이판사판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이재명은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고 가짜뉴스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서 이 이재명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이 노리는 우리의 약점은 빨리 해소를 하고 상대편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아주 쉬운 이 승부의 전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재명, 문희조 심판이 더 빨라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그런 일을 거쳐서 이제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많은 기대를 안고 법치와 공정, 개혁, 정치 개혁, 또 6월에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던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고 선거를 이끌게 했는데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총선에서 패했는데 윤석열 정부 여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끌어내려지지 않고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윤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2년 6개월을 지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썸네일 제목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짜 한동훈 대 이재명의 진검 승부가 시작이 됐다. 한동훈,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건 이제 승부가 시작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두 가지로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의 시기를 이달 말로 하느냐 아니면 이번 주에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고, 그 수위,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출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재명에 대한 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집권 여당의 전열을 가다듬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외국 순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의 1심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그게 윤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좀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이재명의 1심 선고라고 하는 것은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듯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부분도 있고 또 가짜뉴스도 있었다. 억울하게 가짜뉴스도 있었다. 그 다음 국정 개입의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공식 개통을 받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부분에 그런 도와주는 것 그 이상의 국정 개입이나 공천 개입이나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 라인이 그런 부분은 윤 대통령 자신이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윤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달 말에 윤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 기자회견을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번 주에 기자회견을 한 것은 윤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여당, 이재명의 1심 선고에 앞서서 전체 여권이 이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데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할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평가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 다음 그 수위에 있어서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기자회견을 한다 라고 하는 이 결정이 있고 나게 되면 이제는 그 평가는 사실상 정해져 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든지 이재명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무조건 깎아내리기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엉터리다.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기자회견도 하기 전에 이미 지금 전체의 구도가 이렇게 짜여져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친윤이냐 친한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 색깔은 다르지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하고 해명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잘된 기자회견이다라고 하고 가야 되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이 기자회견이 갖는 의미가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핵심이고 그걸 털고 간다라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앞두고 열리는 이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 평가는.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제가 70점이라고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도저히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50점이다, 30점이다, 빵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는 진솔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 해명에 있어서 부적절한 표현들도 있었고 또 윤 대통령이 말씀드렸던 대로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어야 하느냐, 가짜뉴스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서상의 문제에 충분히 닿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국민들이 싫어하면 공개활동 못하는 거지 이제 윤 대통령으로서 복잡한 어떤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제가 70점을 준 것은 어차피 60점 이하는 안 됩니다. 어차피 이재명 처벌을 위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기자회견의 수위가 사과만 있다면 저도 좀 분통을 터뜨릴 만한 일이긴 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정치평론에서 흐름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송은재 TV에서 또 송은재 TV가 앞으로 전략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것도 제 몫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것도 제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위해서 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수위가
눈높이에 맞지 않아도 60점 이하는 안 됩니다. 이미 뭐 이건 전략적으로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솔함이 있었고 또 부분 명쾌한 윤 대통령의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있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지킬 때 제가 한동훈 대표 뭐 침묵은 좋다. 두 가지 의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앞으로 쇄신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제를 놓치지 않겠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한동훈도 자신의 지지층이 있으니까 지지층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하는 그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을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걸 표현할 필요도 있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당장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의 침묵은 좋다. 그런데 친한도 모두 침묵을 지켜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이건 이미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전략상, 전체 전국의 흐름상 이렇게 진영별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도 이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은 처음 드립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윤 대통령이 수위를 좀 더 제가 표현하자면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좀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도 소위 친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지지층이 김건희 여사에게 영부인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할 정도의 수위. 뭐 한동훈에 대해서는 뭐 굳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 정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도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그런 상황이고 또 윤 대통령도 어떤 기자회견을 해도 사과만 한다면 진솔한 사과만 한다면 이걸 소위 보수파에서 반대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해야 되는 이유는 70점, 60점 이하는 안 되고 70점을 또는 뭐 70점, 80점 이렇게 줄 수 있는 이유는 이 기자회견의 시기를 당긴 것. 이건 정말 평가받을 만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달 말로 미는 것이 좋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도. 당긴 것이 일단 점수가 받는 부분이고요. 또 내용에 있어서도 진솔한 사과는 있었다. 한동훈도 어차피 이걸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 수용을 하고 또 지지도 하고 앞으로 쇄신에 당이 또 앞장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 않느냐, 또 쇄신을 약속했지 않느냐라고 했고 대통령실이 그걸 또 받아서 이 윤 대통령의 사과 수위가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 뭐 대통령실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당장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외국을 가지 않는다. 또 그 제2부속실도 최소화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 뭐 거의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 문제가 됐던 이 휴대폰도 모두 다 바꾸겠다. 그건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의 보안 문제 때문에라도 바꿔야 합니다. 그 방식도 바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쇄신입니다. 인적 쇄신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이 내각 대통령실 대규모로 바꿔야 하는데 이건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 검증을 다 해야 되고 당장 한동훈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그 김건희 라인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어제 강훈입니다. 기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직에서 물러난 뒤에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사실상 거의 뭐 유력한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훈이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 가장 유력했는데 철회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정리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 그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정리까지를 들어가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털어야 한다. 이건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이달 말이 아니고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고 또 뭐 수위 해명의 수위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과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서 흔쾌히 저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이 완급의 조절, 이 아무리 급해도 참아야 할 땐 참아야 하고 또 급하지 않아도 급하지 않은 일인데도 이 화를 낼 땐 또 내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이 흐름을 타는 것들은 경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분석이나 무슨 이 조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다. 이 완급의 조절. 지금은 당정 원팀이다. 이 문의조 처리, 이재명 사법 처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이 대통령실의 쇄신을 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뭐 쇄신을 둘러싼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로, 국민을 위한 정치로 일하다 보면 다시 한동훈 대표와 뭐 사이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이걸 놓고도 한동훈 대표가 계속 쇄신을 압박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전체 흐름을 놓친 것입니다. 전체 흐름을 놓치면 이 하나하나의 일들에 있어서 완전히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일들에 있어서 분통을 터뜨리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전체의 흐름을 잡고 있어야 이 전략적으로 이기는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한 케미가 살아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된 셈입니다. 또 이렇게 시작이 되면 앞으로 상당 기간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일으켜야 될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갈등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걸 이미 한동훈 대표가 알고 있어서 며칠 전부터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이 국정 쇄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재명에 대한 이 직격탄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선거법 위반 재판 당연히 이 생중계를 해야 한다. 그 다음 오늘도 뭐 장외 집회, 이재명은 무죄다 집회를 하고 또 보수 우파 쪽에서도 이 집회를 하고 뭐 요즘은 주말마다 광화문이 뭐 양측에 이 보수와 이 진보의 집회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집회에 대해서도 우리 현 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 한동훈의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집회를 통해서 반박을 하고 이렇게 반대 집회를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집회를 하고 인원 동원을 하고 이러는 경우는 없었다. 이 한동훈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겁박을 하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런 폭력에, 정치 폭력에 휘둘리느냐 휘둘리지 않느냐 그 계기 기로에 서 있다. 한동훈의 이 지적은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혹시 정치권의 뭐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검찰을 겁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개딸들이 나서서 판사 탄핵 사법부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인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 판사들에 대해서 단속하고 이 정치권과 여론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우리 사법 역사의 중요한 한 분수령에 와 있다. 다음 주는 이 이재명의 1심 선고는 그런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의 수위가 한동훈이 깜짝 놀랄 만큼 이 쇄신이었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았다면 앞으로 이 전국 주도권은 당연히 뭐 거의 90% 윤석열 대통령이 쥐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웠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재명은 저 자신의 사법 이 1심 선고를 딛고 정치적인 위상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중도로의 확정.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하는 것을 보면 뭐가 뭔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드실 겁니다. 이게 뭐 개딸들이 설치고 집회를 통해서 무죄를 주장을 하고 무죄 서명운동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 이재명은 뭐 중도로의 확장이다라고 하면서 금투세도 폐지한다. 뭐 법륜 스님도 만난다. 뭐 이런 중도 확장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길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위상을 유지해서 이 내년 여름까지는 자신의 재판의 판결이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는 내년 여름까지는 버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은 지금 자신이 뭐 과격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중도 확장, 뭐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서는 정치적인 대결은 또 한동훈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앞으로는 국정의 중심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겠지만 이 이재명의 이 사법 처리, 거기에 따른 이재명의 방탄 행동,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에 대응하는 데는 한동훈이 주도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여름까지는 이번 달은 물론이고 내년 여름까지 한동훈과 이재명이 이 정치 생명을 건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뭐 사법 처리되면 이제 내년까지 이번에 구속되지 않더라도 내년 여름까지 버티지 못하면 정치 생명도 끝이 당연히 나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서 이재명의 사법 처리는 물론 사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이 정치적인 몸부림을 한동훈이 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직격탄을 날리고 제압해 가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가 있고 또 지금 뭐 당정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 많이 정리가 될 수 있다. 한동훈의 정치적 비전도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이 아니더라도 집권 여당의 대표, 유력한 대선 후보인 집권 여당의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이 견제하지 않으려고 해도 견제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주변의 많은 권력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죠. 한동훈이 아니더라도 견제는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동훈이 이재명과의 이 직접적 이 진검승부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소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지금 제가 앞으로 내년 여름까지 길게 보면 이 짧게는 이번 달 한동훈과 이재명이 진검승부를 펼치는 그런 전국으로 바뀌었다라고 짚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